지난 2일 불어 세계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이 요구한 반도체 공급 현황 자료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정보들을 규합해 미국이 어떤 식으로 통계를 내고 어떻게 사용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초기에 핵심 기밀까지 요구했던 부분은 해당 업체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기에 반도체 강국인 한국 정부 기자 나서서 난색을 표하자 미국은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들여 제출 항목의 수위를 내렸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해 미국이 어떤 추가 자료를 요구할지도 모르지만 일단락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결과를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던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영 매체는 약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미국을 비난하고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는 관련 내용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일반인들의 관심도 상당해지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판 여론은 대체로 미국의 정보를 제공한 기업보다 미국 정부의 조치는 횡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후젠성이 운영하는 해협 소비자 신문에는 블로그에 한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미국과 교섭을 시도했지만 별 효과가 없다면서 엽서는 다국적 기업이며 미국 투자자들도 삼성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데다 국가안보 앞에서 한국 정부는 기업이 이익을 희생시켜가며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웃으면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일관영 환구시보는 미국이 세계 반도체 위기를 명분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부터 기밀 데이터를 뺏었다가는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약탈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미국의 관련 자료를 제출한 기업들이 요구하자는 게 아닌 자신들을 몰아내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재고와 숨은 판매 고객사 정보 등 경영과 영업 전반에 걸친 핵심 정보들에 대한 자료 제출은 사실상 영업 기밀을 공개하라는 것이지만 이는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끝으로 보고 중국으로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판단하기를 잃는 반도체 생산량과 재고 등의 정확한 수치를 판단해 어디로 수출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도다. 그 의도는 드러나지 않은 생산량 중 혹시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며 적성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공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중국 경제 발전을 분석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한 뒤에 중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 실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아직 드러난 것은 없지만 중국 당국이 거세게 반발한 것도 무리는 아니지 싶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4% 많은 3,800억 달러 약 4,408조 원로 중국 전체 수입액의 18%를 차지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장비에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기술이 달리는 중국으로서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실이라면 중국은 망해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뒷거래나 현물 시장에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조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 상무부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도체의 양은 적지 않은데 현재 시장에서의 거래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있고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빚는 것은 어딘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은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는 서방 세계의 물품을 하청받아 제조하면서 강국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자신의 우방국들에게 노골적으로 중국의 현지 서방 공장들이 탈중국해야 한다고 하거나 또는 하청을 주지 말라고 압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트럼프 때부터 시작된 대중국 견제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무역으로 압박했지만 그 정도로 중국이 큰 영향을 받지 않자 제조의 원천 봉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핵심적인 하나가 반도체 분야였습니다. 반도체 장비부터 소재 반도체 등의 중국 유입을 원천 중국은 자신들의 허약한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전체 산업의 제조대국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제조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지만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및 소재는 해외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반도체는 무려 8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제조대국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반도체 포함한 부품 소재를 내재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에는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면서 1,300조 원의 털을 쏟아붓습니다. 이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1983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한 돈이 약 3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일거에 집어넣어서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최소 6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평가해보면 중국의 대표적 파운드리 아웃인 에스믹은 아직도 14나노미터에서 하우적대고 있습니다. 중국이 14나노미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수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80에서 90년대 잘 앞서가던 회사를 혹은 국가를 돈과 노력만으로 따라잡던 때하고 비교하면 지금의 반도체 산업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기술이 너무 어려워졌음을 꼽고 있습니다. 기술이 미세화되면서 후발주자들의 기술력을 오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기술 발전이 근본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는 20년도 넘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앞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려운 기술을 실현하고 있는 것인지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런 기술력 앞에 돈에 200조 원, 300조 원 넣는다고 해서 단순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무역 마찰로 미국이 자국의 지적 자산이 들어간 장비를 중국이 가져갈 수 없게 만들었고 또 중국이 이제까지 흡수하면서 기술을 탈취하던 말을 통한 방법도 이제는 서방 세계 국가들이 이를 원천 봉쇄하면서 그 길도 막혔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면서 반도체에 애거든 않았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은 축적된 기술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중간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니 기술적인 공백이 너무 커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해 답고 상태에 있는 겁니다. 중국이 서방국에 대한 신기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중국은 아마도 그들의 야망을 어느 정도 계획대로 성취했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전까지는 말만 있었지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임기 내에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뒤틀어져서 수출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는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진핑이 취한 경제와 1대1로 그리고 군사력 확장 등의 정책은 서방국들이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진핑 스스로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진대재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회장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반도체 장비나 소재를 구매하는 데 있어 구매력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2분기만 해도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55%, SK가 25%를 차지한 80%쯤을 한국 기업들이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으니 입김이 셀 수밖에 없고 그만큼 한국에 주도권이 있는 것이다. 이는 기술력의 원천에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절대적이며 우월하다는 방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굴기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반도체는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기술력을 습득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삼성전자가 TSMC의 파운드리를 넘어서는 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역량을 생각하지 않으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있습니다. 이론을 들이밀고 분석해보아도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한국인의 기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조차 스스로 우리의 능력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한국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분 좋은 힘찬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